2023년 9월 24일입니다. 이제 9월도 다음 주 한 주. 이제 단풍 구경 가시고, 날씨도 좀 서늘하고, 시원하죠? 동네 산책도 하시고, 기분 환기시키고, 사는 게 힘드시더라도, 뭐 무조건 희망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즐거움, 기쁨, 그리고 삶의 의미,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넓은 우주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도 이렇게 감성과 지성을 느낄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행운이고 복입니다.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김신혜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전에 제가 좀 이게 기가 막힌,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게 뭐 여러 노컷 뉴스라든가 뉴스원 같은 데에서, 뉴스원, 뭐 노컷 뉴스 이런 데에서 소위 이제 검찰을 빨아주고 발라주는 거죠. 이제 이런 겁니다. 대검찰청 선정 8월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경찰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연구라고 하는 잡지에 어떤 강력팀이든 형사팀이건 무슨 과수팀이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한두 달 전에 했던 사건이 굉장히 잘 됐다, 박수치고 막 승진 뭐 이렇게 하고, 막 자체 선정이죠, 경찰과 검찰. 근데 이제 정작 재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7년 8월쯤에 난 어떤 잘했다는 자체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날 이제 뭐 재판 들어가서 몇 달 지나고 그 다음 연도 2월쯤 되니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 무죄.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은 거예요.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우리는 쟤를 범인으로 보는데 왜 법관들, 당신들은 이렇게 안 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찰, 검찰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한 축입니다. 하나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걸 뭐 준사법기관이라고, 웃긴 검찰, 웃긴 소리죠.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결이 무죄로 났고, 얘 범인이 아니야, 그래, 이 수사 잘못됐어 라고 공식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수사연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인정, 이 결과가 이렇게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수정합니다,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수사연구라는 잡지만 굳이 말씀드렸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불만 있으면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이라서. 그리고 이거 유무죄 바뀐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형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왔는지는 모릅니다. 왜? 제3자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데 지들끼리 박수치고 자유행위하고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수정이라도, 뭐 이게 잘못됐다든, 아니 뭐가 좀 미흡했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본다,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라고 또 하든, 이런 겁니다. 대검찰청 선정 8월 형사부 사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최원종 사건입니다. 최원종 사건은 말하자면 아시죠? 분당 서현역의 흉기 난동 사건.
성남지청 형사 2부에서 한 사건인데,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사건 성취 후 현장 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임상 심리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보안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피의자 최원종은 망상에 빠져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해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지원 조치도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검찰이 스스로. 아니, 재판을 하는 일주체이고 한쪽이고, 이 부분에도 최원종이 다 인정해, 오케이 라고 했을지라도 실질적 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원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어떤 놈인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건보다 더 부풀려 갖고 대단한 놈을 만들어줬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 그걸 잘 해줬어. 그러니까 야야야 얘기해봐, 다 해줬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재판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그래, 오케이, 그럼 인정. 지금은 기소만 한 거예요. 재판 중이에요. 그럼 이런 바보들이 있나? 아무리 검찰청이라 하더라도 니들이 수사를 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자뻑에 빠진 애들이, 검찰 애들이, 검사에 자뻑에 빠진 거죠. 지들이 대단히 뭔가 대단히 대단한 인간들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최원종이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이 검사 애들이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 성남지청 형사 2부 애들이, 아니면 대검 애들이,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백보 양보해서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최소한 1심 판결이라도 나고 나서 이렇게 우수 형사 사례라고 선정을 하든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황당하죠. 제가 그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의 1차 최원종 수사결 발표회에 제가 엄청나게 욕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대로 된 그 지배자 노무현, 인공무현 그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고, 말하자면 실제로 얘가 망상에 빠진 건지 아니면 망상에 빠졌다고 자기가 느끼는 건지. 그래요, 좋아요. 임상심리 분석을 했어요. 그럼 임상심리 분석을 한 전문가들은 검찰 측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임상심리 분석을 재판 중에 해갖고 되면 오케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자문이라고, 이 전문가 도대체 누굽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인간들입니까?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검찰 측 전문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이라도 지나면, 1심에는 그래도 반대쪽 탄핵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3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1심 정도가 된 후에 이렇게 형사 사건 우수 사례로 전정해서 박수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급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애들도 똑같습니다. 경찰 애들도 똑같이 그 지랄하고, 그래서 승진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죄나도 입 싹 씻고 얼굴 싹 씻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실제 사건은 아직 미제인데 그걸 해결했다고 승진한 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과 없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너무 황당해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캄보디아 만삭 부인 보험 살인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 그때를 보십시오. 그거를 이제 송치해서 해결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어땠든 간에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캄보디아 만삭 부인에서 남편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95억, 한 70억 정도 보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무리 그래도 법원의 판결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어떤 건지는 확인을 못해. 어쨌든 판결상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사했던 애들은, 그걸 수사해서 기소했던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성급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은 죽어도 저 사람이 범인이다, 더 꾸준히 수사를 더 해야겠다라 하는, 여러 가지 이게 액션이라든가 뭔가 입장이 그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물론 저도 그 남편이 의심이 가지만 어쨌든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형사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무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그렇게 그럼 자체적으로 수사가 뭐가 잘못됐고, 아니면 뭐가 미흡했고, 그런 어떤 반성이라든가 반면교사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뭔가, 이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가 부족했다, 사실 우리의 수사 쪽은 이렇게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무죄로 난다,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든 마찬가지. 물론 지금 최원종이 범인이 아니거나 최원종이 무죄가 날 일은 없죠. 자기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나타나서 형량이 달라지고 범죄의 종이 달라지고, 이게 사실 가능한 겁니다. 재판을 아직 안 해봤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최종 결론이 안 나지, 1심 결론도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수수사 사례로, 우수수사 사례가 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 이런 겁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예를 들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우성 씨 이런 사건들, 지들이 수사했을 때는 이게 잘했어. 나중에 어떻습니까? 공소권 남용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그 담당한 검사를 승진시키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사애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에서 무죄 나다고, 쟤들은 우리 몰라, 우리가 다 오라. 그럼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검찰청장이나 검사 수사한 게 다 질리면 그걸로 끝나면 그만이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걸 더 웃긴 거는, 뉴스원이나 노컷뉴스 같은 데서 이런 애들이 이걸 또 실어주는 거예요. 우수 형사 사례,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해갖고, 또 노컷뉴스는 뭐가 더 웃긴지 압니까? 이런 도라이들. 제가 이제 다시 이게 실명을 거론할게요. 노컷뉴스에, CBS 노컷뉴스 김승모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대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이 기사에 이름도 틀렸어요. 이 사람은 최원종입니다. 원종. 근데 앞에는 최원종이라고 뒤에는 또 최윤종이라고 했어요.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3일 성남시 분당구 AK 플라자 분당점 이렇게, 이 사람은 최원종이고 신림역 둘레길은 최윤종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오탈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검찰 애들이 던져주니까 그나 검찰 애들 발라주고 빨아주는 기사, 그게 기자입니까? 김승모 기자니? 황당하죠. 그리고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이거는 대단히 이 피해자도 많고 상당히 중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오탈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런 형사 우수 사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유무죄가 바뀔 수도 있고 형량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이걸 실어주되 선정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실어줬다. 좋아,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 앞에 다른 사례를 봐서 혹시라도 법원 1심이나 법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뒤에 하나 정도는 써주는 것이, 이게 기자의 자세 아닙니까? 형사재판의 기본도 모르는 기자가 그것도 모릅니까? 물론 이렇습니다. 여기에 단순 교통사고를 직접 수사해서 조직적 범죄 보험 사기로 기소했어. 좋아, 잘했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유무죄가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관련된 수사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10몇 명이 공범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허위 단순 대출 사기를 했는데 조직적 대출 사기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는 애들은요, 얘들은 얼마든지 야료를 부리고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심 판결 난 후에 무엇인가를 기사를 쓰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썼다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거기다가 최원정과 최유정을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김승로 기자님. 뉴스원은 그래도 이 부분은. 그리고 검찰 애들이 이 임상 심리 분석을 하는데, 제가 스모킹건 그때 뭐 방열이라고 하는 뭐 심리 과장이 그렇게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지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되게 잘했다고 막 자랑질하는 거 보고, 야, 당신은 그거를 제3자 검증을 받아본 적 있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좀 그게 방송사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방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검찰 애들, 대검의 그 증거를 분석하는 애들은 그래도 안 되지만, 당연히 수사해내는 수사 분석해내는 분리가 돼야 된다지만, 그래 어차피 걔는 검찰밥 먹는 애니까 그래 얘기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제작하는 애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거 만약에 저런 방송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이 하는 얘기는 다 옳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실 확증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죄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탄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가 세상에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사는 사실 꼴 보기 싫고, 특정한 수사기관, 권력기관을 빨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쓰기 하는 이런 기사는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이 지랄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뭐 얘네들만 그런 건 아닌데, 제발 좀 기자들, 언론 정신 좀 차리고, 검사 애들은 원래 그렇다고 쳐고, 경찰 애들은 원래 그 지랄 한다고 쳐도, 검찰도 그렇고,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사의 의미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좀 제가 열을 받았지만, 김신혜 사건 했죠. 김신혜 사건 이제 실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재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신혜가 이 사건이 재심을 받을 만하다. 왜냐? 경찰에 무리하고 영장이 없는 증거 취득이라든가 무리한 수사한 거 맞죠? 그래서 재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김신혜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심이 됐다고 해서 이 사건을 재심한다는 거지 김신혜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양주에다가 수면제를 빻아서 넣어서 넣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비하고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이것 때문에 재심이 된 거지, 김신혜가 실제로 아버지를 안 죽였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거 일단 그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재심 들어갔으니까 당시에 왜 고모부하고 큰아버지가 이렇게 뭔 말을 하니까 동생이 했다고, 그럼 뭐 내가 했어 이렇게 해서 자백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과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모부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그런 말 없다, 기억이 없다 막 그러는데, 여기서 조금 새로운 사실, 제가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저도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고모가 얘기한 내용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고모란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전에 뭐 누가 두 명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실제로 이 고모가 기억하는 김신혜의 이상행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건 몇 달 전인지 하여튼 뭐 전에 어떤 두를 해갖고 아버지를 죽일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들은 고모부가 김신혜가 끝내 사고를 쳤구나. 둘은 얘기했을 테니까요. 왜? 이 김신혜는 그 이전부터 고모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사고 쳤구나 하니까 고모부가 가서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상황 자체가 일단 이거는 다른 어떤 물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물적 증거를 취득하려고 경찰 애들이 하지 않고 그냥 강압수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억지로 영장 이렇게 해가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당시 주변에 있어서의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같은 그 당시 자백하기 전에의 김신혜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이제 뭐가 되냐면 김신혜가 그때 한 부분의 자백에 대해 임의성,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술이 헷갈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확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무죄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물적 증거라도 이런 부분이 부재하고 본인의 자백으로 재판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검사들 측면에서 김웅모 같은 사람들 얘기 측면에서 보면은 고모가 그걸 확실히 얘기를 하고 고모부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신혜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백했다. 이 자체가 되면 임의성이 입증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본인은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재판 들어가서는. 왜냐? 아니 뭐 살인자가 실제로 이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자백을 했지만 재판 들어간 후에 보니까 물적 증거가 없고 강압수사 같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갖고 버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권리니까. 근데 이 넘어서 이게 왜 2015년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변협에 이런 데에서 재심 관련된 부분과 무기수 재심과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또 하나 입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렇게 재심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김신혜 말고도 다르게. 근데 왜 김신혜만 유독 특정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거를 통해서 여론이 부각돼서 이렇게 재심이 됐을까?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한 거고, 물론 당연하게 김신혜가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김신혜가 그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라든가 영장 없는 이 증거 이런 거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김신혜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그리고 폭력을 쓰고 강압을 했던 수사 방식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2000년대라 하더라도 2000년대면 생각하면 김대중 정권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재심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가 이건 사실은 별개라는 거예요. 받아서 본인도 역시 열심히 자기를 항변해 갖고 무죄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혹시 어떤 변호사 단체라든가 혹시 어떤 탐사보도 프로그램, 언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이득, 예를 들면은 뭔가 이슈화해 갖고 그것으로 김신혜 사건을 이렇게 된 거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또 이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말하자면 관련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애매한 선능이 있죠. 자기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니까 김신혜 사건을 좀 해볼 만할 것 같아. 근데 자기들도
하다 보니까 이건 유무죄가 애매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강압수사라든가 영장 없는 거 막 해니까 재심으로만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 몰라, 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김신혜 사건은 사실 이 몇 가지 결절점, 그러니까 변곡점이 있습니다. 앞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뒷부분, 혹시라도 어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런 언론 혹은 뭐 재심 관련 변호사 아니면 그 변호사 단체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신혜 사건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딱 과정에서 김신혜가 처음에 무죄로 봤는데 유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쏜 화살이라고 해서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과정상의 문제만을 파고들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김신혜 사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수사사법 시스템이라든가 해서 역사적인 어떤 판결이라든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 과정, 그 시발점과 과정과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수사사법 시스템, 그리고 소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런 언론기관들의 윤리성, 그리고 정확한 어떤 객관성, 이런 시스템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구분을 해서 보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정상에 어떻게 재심이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어차피 김신혜는 20년 이상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재심받을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가 유무죄인지는 받아보고 판단하자. 자, 마지막으로 이 서울경찰인가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의 경찰관회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수사 무마 대가로 이게 뭐예요?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브로커한테. 그러니까 참 말하자면 범인한테 돈을 받고 사건을 눌러버린 거잖아요. 별 희한한 새끼 다 있죠. 특가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구속됐고 김모 하는 경위입니다. 1년 6개월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물론 이렇게 밝혀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밝혀지지 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김경이라는 애가 돈만 받아먹고 해결 안 해준 거예요. 먹튀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야, 니들이 이걸 가지고 나를 할 수 있어? 어차피 니들도 걸릴 텐데 라고 배짱하다가 걔네들이 빡 도니까 이제 한 거죠. 그럼 그 범인의 제보가 없었다고 하면은,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안 걸렸겠죠? 그럼 이놈이 한두 건을 해먹었을까요? 이 경찰에 이놈이? 글쎄요. 근데 그러면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뭘 돈을 받고 처먹고 했는지, 뭐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내 이제 그 돈 준 놈이 자폭해갖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사 기록에 대한 검증과 제3자 객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바로 이런 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라는 거는 곳곳 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돼야지 정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오늘 오후엔 서점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